제가 이렇게 우라늄 같은 거를 25도씨 되면 발화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라늄을 약간 덩어리지게 만들거나 가루로 해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해서 자극을 하면 발열을 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갖고 열전소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플루토늄 238을 대신해서 약간 덩어리지게 만들면 좀 높은 온도에서 발열이 일어나겠죠. 아니면 토륨도 가능하다. 토륨을 섞어가지고 토륨 단독으로 해갖고 발열을 자극을 해서 발열 반응을 일으켜서 원자력 전주로 만드는 열전소자가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만드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천만 개, 수십 조 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염산과 황을 이렇게 어떤 금속이 반응을 하면 발열이 일어나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같이 물에다가 이렇게 염산, 황산을 이렇게 산 종류도 비슷한 종류 넣어가지고 여기서 수소를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 철가루, 그게 뭐 자석 같은 뭐 철자석, 어떻게 뭐 자철석 같은 걸 넣어가지고 생산하고, 연구자석도 할 수 있지만 비싸니까 그렇게 넣어가지고 서로 파행이 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이렇게 상중하로 조사를 회전 구조로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가 염산 넣어가 이렇게 산하고 반응을 시켜서 하는 것은 기술 개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물하고 반응을 시키는 금속에 대해서는 수소 생산은 기술 개방을 했는데, 산하고 반응을 시키는 것은 기술 개방을 하지 않는다. 저는 철이라든지 철 같은 데도 제가 핫팩 소개할 때도 높은 열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세한 가루로 산소와 빠르게 반응시키는 휴대용 핫팩처럼 높은 열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 기술을, 핫팩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철도 그렇고 마그네슘, 금속 중에는 상관이 없다. 마그네슘, 알루미늄이 단가가 싸니까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나트륨, 또 이렇게 칼륨 이런 것들, 이런 마그네슘도 되고 리튬도 되겠죠. 그래서 산과 반응을 시키면 우라늄 가루를 조금 섞어도 되긴 하는데, 좀 이렇게 방사능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섞어가지고 염산과 황산을 반응을 시켜서 수소산소를 생산하는데 열전소자를 만들어서 수천만 개, 수십조 개에서 이걸로도 전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고체연료나 액체연료에 들어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이런 가루들을 넣어주거나 폭약이나 장약에 이런 가루들을, 금속 가루들을, 리튬도 되지만은 마그네슘,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과 칼륨, 철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발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고체연료, 액체연료에도 들어간다. 장약이나 폭약 가운데 들어가서 수소를 발생을 시켜주는 기술에 대한 수소가루다. 수소가루, 산소가루를 넣어주는 산화제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장약에 넣으면 항속거리를 늘려주고 폭약에 넣으면 폭약 유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폭약의 종류는 다양하니까요. 그것을 고체 연료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넣어준다. 이게 가루로 섞어서 넣어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폭약을 이렇게 고체를 이렇게 발화를 하게 되면 거기 있던 산화하고 얘하고 반응을 시켜가지고 수소를 생산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단독으로 이것을 연료로도 보통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로 들어가는데요.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철가루나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과 칼륨 여러 가지를 혼합되어서 섞을 수도 있어요. 마그네슘도 그렇고. 이 기술을 이걸로 이제 열전소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철은 제가 핫팩 만들 때 그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